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16번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인벤터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해서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슬라이싱 하는 방법과 네 번째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사용법을 몰라도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혹시 좀 더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추후에 올릴 인벤터 강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도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도면 16번 문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1번 부품은 이런 모양이고 2번 부품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부품을 조립을 하게 되면 이런 형상을 하게 되는데요. 조립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2번 부품의 이 샤프트 그리고 1번 부품의 이 구멍이 서로 조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조립되는 부분의 중심점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부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부품을 보면 이쪽에 중심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 부분이 X방향 그리고 이 부분을 Y방향으로 본다면 1번 부품에서 이 부분은 X방향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Z방향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부품에 보면은 A라는 지수가 있고요. B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파이 5라는 치수에 결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이 5에서 공차 한계가 1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0.8mm를 마이너스 해서 파이 4.2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B 부분은 이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27mm에서 역시 0.8mm를 마이너스 해서 26.2mm. 자, 이렇게 재원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벤터를 열어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열리는 초기 화면에서 프로젝트는 디폴트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하고 도면 표준은 ISO로 설정을 해주시고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템플릿이 열리게 되면은 제일 먼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16번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 가시면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시되는 대로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1번, 2번 부품에 대한 그 파일은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부품명은 뭐 1번 또는 부품 1번 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부품을 만들 건데요. 1번 부품은 아까 우리가 기준면을 X와 Z가 들어가 있는 평면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XZ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파이 5짜리 원을 먼저 제도를 하고요.
다음 이 형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가로 세로 24mm만큼 되어 있고 안쪽이 호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끝점에서 보면은 4mm 정도의 기둥이 이렇게 양쪽에 세워져 있죠. 따라서 4mm 기둥은 직선으로 그려져야 되고 그 부분 이외의 부분이 호로 연결이 돼 있다. 자, 이 부분을 조심해서 모델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자, 이 모양은 안쪽으로 4mm만큼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제도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길이가 24mm인데 이 원의 중심이 12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점하고 원점을 수평으로 맞춰 주시고 가로 방향은 중간하고 원점을 수직으로 맞춥니다. 그 다음에 치수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동등합니다. 또 여기 있는 길이와 여기에 있는 길이가 동등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요 길이는 24mm.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4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여기 끝점하고 여기 끝점을 호로 이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3점 호를 선택해서 이렇게 호를 그립니다. 자, 호를 그릴 때 주의할 점은 이런 식으로 호를 크게 그리면은 나중에 구속을 해서 도형을 완성시키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거의 직선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일치 구속을 이용해서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 그리고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을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이 호는 반지름 20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위에 상면의 모양이 제도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 자, 돌추호를 이용해서 프로파일은 이 부분이 됩니다. 방향을 아래쪽으로, 자, 여기가 평면인데요. 아래쪽으로 내려서 두께는 이쪽에 4mm 두께로 되어 있죠. 따라서 두께는 4mm. 자,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모서리가 제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제거되어 있는 이 모서리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대기는 C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못따기를 이용해서 2mm만큼 이 양쪽의 모서리를 제거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자, 이런 모양으로 모서리가 제거가 됐죠. 자, 이게 반대 아래쪽에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상을 아래쪽에 대칭을 시켜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대칭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기준이 될 수 있는 면이 하나 있어야 되죠. 지금 현재 중간에 기준이 되는 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평면을 이용해서 요 윗면을 아래로 이렇게 끌어내리고요. 이 평면은 이 상단과 이 하단 부분의 중간 정중앙에 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치수 35mm 35mm를 나누기 2를 해주죠.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이 평면을 만들 때 위에 면을 아래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앞에는 마이너스에서 방향기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확인을 해주면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대칭을 이용해서
패턴 위에 보면 대칭 기호가 있죠. 이 툴바를 이용해서 피처는 이쪽 왼쪽에 트리에서 돌출 부분과 그 밑에 모를 따줬던 못따기 부분까지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러 평면은 만들어준 여기에 작업 평면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면 반대쪽에 똑같은 형상이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작업 평면은 이제 가시성을 해제시켜서 숨겨주시고요. 이제는 가운데에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하는 지지대 부분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윗면에 스케치 해주시고 상단에 가려져 있는 부분은 F7번 그래픽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고, 자, 이 전체 선은 참조선 모양으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세 군데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각형을 이렇게 세 군데를 다 그려주시고요. 이 사각형은 치수가, 자, 여기 치수, 여기 치수가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 치수와 이 치수가 같고요. 여기도 서로 같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이 사각형의 위치는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 주신 다음에 동일 선상을 이용해서 이 선분과 이 선분은 위치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분과 이 선분도 위치가 같고요. 자, 여기와 여기도 위치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치를 이용해서 꼭지점하고 꼭지점을 일치를 시켜 주시고, 여기도 꼭지점과 꼭지점, 꼭지점과 꼭지점을 각각 일치를 시켜 주십니다. 자, 그리고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이 치수는 4mm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이라는 구속을 이용해서 여기와 여기는 치수가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세 모퉁이의 사각형이 전부 배열이 됐습니다. 스케치에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돌출을 이용해서 이 세 군데의 사각형을 전부 요 윗면까지 돌출을 시킵니다. 따라서 범위를 지정면까지, 그리고 윗면을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러한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면을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 모서리 깎이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 자, 이렇게 정면이 되어 있고요. 우측면 하게 되면 이쪽이 깎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닫습니다. 새로 만들기 해서 다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열어 오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용해서 부품 2번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내려서 초기에 우리가 결정했던 대로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는데, 가로폭은 12mm, 다음 세로폭은 26.2mm입니다. 그래서 12mm와 26.2mm의 사각형을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난 다음에 서로 가운데가 중심이 돼서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수평 구속을 이용해서 세로선의 중간점하고 여기 원점이 수평이다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다음엔 수직 구속을 이용해서 가로선의 중간점과 원점을 이렇게
수직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각형은 한가운데 정중앙에 원점이 위치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스케치 종료를 하시고 돌초를 이용해서 이 부품은 두께가 5mm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러한 중심선이 있기 때문에 대칭을 이용해서 5mm만큼 돌출을 시켜주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위쪽 아래쪽으로 샤프트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운데에 있는 평면, XZ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시고요. 위에 있는 형상은 F7을 이용해서 숨겨주시고 여기에다가 원을 이용해서 4.2파이짜리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4.2파이. 그리고 나서 스케치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돌출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돌출된 모습은 위아래로 대칭이 되고요. 길이는 35mm입니다. 그래서 35 해주면 이렇게 돌출이 되죠. 확인을 합니다. 다음에는 네 군데의 모서리가 R3으로 목깎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깎기 R3. 그래서 이 모서리들을 전부 모를 깎아줍니다.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형상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비번호를 등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비번호를 하기 위해서 평면을 하나 끌어내고, 자, 요 평면에다가 스케치, 다음 텍스트를 이용해서 요 면에다가 01, 자, 저는 지정된 번호가 없으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01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번호를 여기에 기록하면 됩니다. 문자의 크기는 한 7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문자의 크기는 이렇게 줬다가 크기가 안 맞으면 다시 여기에 써져 있는 문자를 더블 클릭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얼마든지 수정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처음에 6mm나 7mm 정도를 줘 보시고 크기가 잘 안 맞으면 다시 한 번 더 수정을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치수를 맞춰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 가운데다가 이 01 이렇게 배치를 하고 스케치에서 빠져나오고 엠보싱. 그래서 프로파일은 숫자를 선택하고 방향은 아랫방향, 그리고 음각을 선택하고 확인을 해 주시고요. 평면을 숨겨 주시면은 이렇게 음각이 완성이 됩니다. 자,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장을 합니다. 자, 1번, 2번 부품을 다 만들었으니까 다시 조립을 할 수 있는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 오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먼저 배치를 이용해서 기준이 되는 1번 부품을 먼저 가져옵니다. 그래서 원점에 고정 배치를 시켜주고요. 다음 두 번째 다시 한번 배치를 해서 부품 2번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1번 부품과 2번 부품의 배치가 끝나면 구속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 축 부분과 여기에 있는 구멍 부분을 이렇게 메이트 시켜 주시고, 다음에는 면과 면을 이용해서 이 중심 부분을 정확하게 가운데에 오도록 맞춰 줄게요. 그러기 위해서 부품 1의 원점을 풀어주고 부품 2의 원점을 풀어준 다음에 가운데 중간에 있는 면, 이 면이 1번 부품의 같은 경우는 평면이 요 위에 만들어졌었죠. 따라서 면이
요 위에가 있게 되죠. 지금 보시면 요 위쪽에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이 부품을 대칭을 시키면서 만들어 놓은 가운데 면이 있습니다. 그게 작업평면이라고 만들어 놓은 면이죠. 자, 이 면하고 2번 부품은 여기 가운데가 XZ 평면이 있죠. 그래서 이 평면을 서로 플러시를 이용해서 정중앙에 맞춰주면 여기 위의 간격과 아래의 간격이 똑같이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 형상이 정확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2번 부품의 XY 평면하고 1번 부품의 XY 평면하고 해서 두 개의 XY 평면들끼리 이렇게 해서 플러시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부품의 배치가 정확하게 잘 된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정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우측면은 이렇게, 그리고 등각 보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러한 모양이 그대로 완성이 된 거죠. 자, 이대로 저장을 합니다. 여기는 비번호.iam이죠. 저는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문제 번호를 더 추가를 시키는데요. 여러분은 그냥 비번호라고 해서 IAM 확장자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채점용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4번 저장으로 들어갑니다. 파일 형식을 STP로 바꿔주시고 옵션을 열어서 프로토콜이라든가 정확도, 스케치 포함 여부 이걸 확인을 하시고 저장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STL 파일로 저장을 할 건데요. 자, 이 부품을 어떻게 출력을 할 때 서포트가 가장 적게 만들어질까를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지금 있는 이대로 만약에 출력을 한다 그러면은 이 바닥면의 전체에서 요 윗면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서포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요 윗부분의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전부 서포트가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번 부품, 이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요 면이 만들어지려면 여기 바닥에서 전부 서포트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서포트가 생성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후처리를 할 때 제거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품을 이런 모양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물론 여기에 서포트는 올라가겠지만 요만큼 부분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요만큼 부분이 요만큼 해당되는 부분만 서포트가 올라가겠죠. 따라서 가장 적은 서포트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양으로 STL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4번 저장. 그래서 파일 형식을 STL로 바꿔주시고 옵션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파일을 보시면 부품 1, 2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 비번호 IAM, 비번호 STL, 비번호 STP 이렇게 해서 3개의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STL 파일은 이제 다시 슬라이서 프로그램에다가 세팅을 해서
G코드 변환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해서 4개의 파일을 만들어서 USB에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 문제 16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